중학교 3학년인 민호가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엄마 홀로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꾸리다 보니 동생을 돌보는 건 민호의 몫입니다. 동생 둘을 지역아동센터와 돌봄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합니다. 곰팡이가 슬고 선풍기마저 더운 바람을 내놓는 집. 하지만 민호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 해? 수민이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집에 없는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 또래보다 느린 동생을 챙겨야 했다. 공부에 흥미가 있었지만 사교육은커녕 공부에 전념할 시간도 공간도 늘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민이는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첫 모의고사에서 전교 10등 밖으로 밀려난 게 시작이었다. 이후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은 계속 뒷걸음질 쳤다. 떨어지는 성적 앞에서 수민이는 속수무책이었다. 조언을 해줄 사람도 진로를 함께 고민할 사람도 없으니 그나마 있던 자신감마저도 사라졌다. (2014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송파 새 모녀 사건들 기억하시죠? 서울 석촌동의 단독주택. 타다 남은 번개탄 2장과 이불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일주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 모녀입니다. 큰딸이 어떤 장애가 있어서 또는 병이 있어서 제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아있는 이 두 딸을 뭔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60대인 어머니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최소한의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어머니가 몸을 다치게 돼요. 이 한 가족이 그냥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몰락하는 거는 정말 순간이에요. 지금 현재 이와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어떤 상황이 탁 닥쳐버리면 본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대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이곳이 바로 고3 재원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내가 온 지가 한 25년이 넘었죠. 그 아드님도 그럼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여기? 네, 99년대 태어난 거예요. 배도등이 맞죠. 벌어진 창틈으로 빗물이며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실내. 저기 죽여줘서 산다고. 쥐가 드나드는 것도 막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멍 뚫고 들어와요. 미치겠어. 비실소리 들고 이 벽 사이도 이게 있으니까 이로 들어가고 천정으로도 수다닥 다니고 장난 아니에요. 비닐과 플라스틱 패널로 사방을 가린 화장실은 물이 얼기 일수. 물이 자주 얼어? 이제 1월달, 2월달 되면 이제 얼어갖고 저기 온수기 물 잘 안 나와요. 행여 상처라도 받을까 친구를 데려오지 말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데 간다 그럴까봐 얕잡아서 하니까 오지 마. 내가 데리고는 오지 마. 그거는 진짜 가슴 찢어지는 소리예요. 부모로서는 한 맺히는 소리예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주택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쪽방촌. 후미진 골목을 돌다 보면 11살 성근이가 사는 곳이 나옵니다. 침실 겸 거실, 공부방인 한 칸짜리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방도 있으면 좋겠죠.
거기에서 따로 해가지고 조용히 숙제도 할 수 있고 막 책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 없는 월 40만 원짜리 방. 이 돈으론 서울 어딜 가도 더 나은 곳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정신 이상자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태반이고, 아빠를 좀 그때면 애는 무서워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보면 어디 가서 사람답게 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학교 가기 싫은 건 신발이 더럽다고 애들이 놀리니까. 또 애들이 볼까봐 화장실도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혼자서 10번도 넘게 문제집을 풀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합창복을 꼭 사야 한대요. 엄마가 일찍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예요.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다은이가 간직한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그 비밀은 말하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아이. 그렇게 10살 소녀의 소망은 가난이 만든 어두운 공간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주의 한 30대 여성이 초등생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10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던 31살 오모 씨가 아들과 함께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모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뺑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사고 난 줄 알았어. 한 5분 있다가 앰뷸런스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저 안으로 들어가. 그래 보니까 사람들 서 있더라고. 오 씨는 남편과 이혼 후 미용실에서 일하며 아이를 돌보았는데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몇 달째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겨울방학. 나는 방학이 싫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 시간. 하지만 방학이 되면 맛있는 급식도 친구들도 없다. 혼자 먹기 싫어. 나만 빼고 친구들은 다 바쁘다. 영어 캠프 가서 신난 지훈이. 혜원이는 놀이동산 간다고 자랑이다. 오늘도 난 외톨이가 된다. 빨리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다.
혼자 가기에 너무 먼 화장실. 곰팡이가 가득한 방. 한겨울에도 나오지 않는 온수. 햇빛이 들지 않는 무너진 집 안에 그곳에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조성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이제 키우는 가정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살지도 않고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데도 어쨌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 엄마나 아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부양 의무자로 어쨌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면 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은 건데, 이게 부양 의무자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굉장히 특이한 사회복지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논의가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생계급여까지 아직 확대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양 의무자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데도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를 탈락하거나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락도 안 되고 처음에는 뭐 양육비를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해놓고 연락 끊어버리면 정부에서 찾아서 뭘 청구를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양 의무자 제도는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고요.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단전이라든지 단수 같은 여러 가지 29종의 위기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입수를 해서 시스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기 가구들을 발굴을 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위기 정조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나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찾아가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위험 가정에 대한 어떤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현재 문제는 아무리 이런 시스템이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빈곤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지나치게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복지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라나 재원이처럼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8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직도 그런데 아이들이 살고 있느냐 의아해하시거든요. 사실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하나 옥탑, 협소한 공간 등에 사는 아이들까지 모두 합하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전체 아동의 10%에 가까운 94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건강과 정서를 위협하는 이 같은 주거 빈곤에 전국 94만 명의 아동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습권이나 생존권 자체도 보장되지 않고요. 정부는 단칸방 다자녀 가구와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가구에 임대주택 3만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 항목을 신설하고 적정 면적을 제공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완성해 나가도록 합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집 아닌 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